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 수준까지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2억 7천만 원의 특활비를 2019년 9억 8천만 원으로 84.4% 감액했고 현재까지도 동일한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 공직자들은 국민의 요구를 잘 이행하는 것이 본분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더 발전적인 방향이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 검찰 등 14개 정부기관들이 2025년 특활비로 1,2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활비가 올해보다 1.8%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2 특활비인 안보비, 정보보안비 예산을 각각 4.4%, 11.1% 증액하는 꼼수를 통해서 사실상 예산 늘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에 대한 재량 지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오히려 권력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특활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활비는 전혀 검증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예산 심의권이 명시되어 있는 국회조차 특활비 내역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검찰 특활비 정보 공개 소송에 따라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종 승소 부분은 그 내용이 지금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다 공개하라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이따 들여다보시고요. 이에 따라 검찰이 특정 기간 동안에 사용한 특활비 내역 일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기관이 할 짓이 맞는지 정말 치졸할 정도로 영수증의 중요 정보들을 먹지로 가림 처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다면서 특활비를 달라고 외치고 정작 뒤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치졸하게 가리려고 했던 그 정보가 결국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활비로 무엇을 샀느냐면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 스타벅스 음료값,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입, 회식비, 농협 상품권,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등 누가 보더라도 특활비라고 할 수 없는 특활비 오남용 사례들이 대거 발견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공기청정기로 수사합니까? 폐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피의자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그 오남용 사례는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야기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을 알고 다 시정을 했고 그 이후로 법무부의 특활비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집행계획도 세우고 그 심의위원회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난해까지는 그랬고 내년 노력하고 다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검찰 옛날에 있었던 일만 갖고 자꾸 반복하시면 네. 저희들이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전혀 말씀 안 해주시는 거라서 좀 답답합니다. 노력한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터뷰에서는 특활비는 예뻐하는 검사, 원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주는 당근이라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은 예외란 얘기십니까? 온갖 사안에 구속과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검찰이 자신들의 비위에는 참 관대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기 17개월 동안 70억 원의 현금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시기에 직무 정지 기간에도 3,200만 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에 특활비 2억 5천만 원이 설 연휴, 추석 연휴 떡값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특활비 1억 5천만 원을 A4 한 장짜리 영수증으로 전액 현금화한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냐라고 말할 시간에 현금 1억 5천을 어디에 썼냐, 공기청정기로 어떻게 수사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법원이 견제받고 검증받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또 지속적으로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내어놓은 거를 보면 검찰이 영수증에서 결제 시간, 구매 내역, 상호 등은 먹지로 가림 처리한 것은 약과이고 이제는 다른 특활비 사안들 그것조차 주지 않겠다고 또다시 소송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구린내가 풍기길래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합니까? 사법 정의를 지킨다는 검찰이 할 행태가 맞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지켜야 공개했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을 지켜야 한다는 법치 국가의 기본적인 명제까지 검찰이 씹다만 껌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려됩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공개 자료 공개하실 예정입니까?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그게 미흡하다고 다시 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미흡한 거죠. 지금 제출하신 게 이미 억지로 가림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가린 부분이 판결에 의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판결에서 이야기하는 집행 내용이나 수령인 정보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는데 그 부분도 공개하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이 지난주에 요구한 특활비 상세 내역 자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핸드폰까지 뺏겨가며 황제 아련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민을 향해서 목소리만 높이는 검찰이 언제까지 법을 농락할 수 있는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사위에서의 유사한 질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빙하지 못한다면 검은 돈, 검찰의 특활비 전액 삭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료 제출 아니면 전액 삭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최근 3년치 영수증 포함한 특활비, 증빙 내역, 일체 의원실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세금의 투명성은 그 어떤 예산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세금을 지침에 맞지 않게 증빙도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집행에 따라서 집행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맞겠죠. 공기청정기가 수사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까 법무부 장관께서 답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이를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의 요구를 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특수활동비는 이 감사를 통해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목입니다. 비목 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국회에서 편성을 해 주실 때 기밀성이 요구되는 이런 요구 그런 게 어디 정도에 있습니까? 대해서. 세금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데 기밀성을 요구하고 덮어놓고 그러니까.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검은 이게- 쌈짓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편성 왜- 단계에서부터 그런 거를 인정하고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행 편성 지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왜 감사원은 아직도 자료 제출을 거부합니까? 법사위에서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셨었죠. 법사위에 자료 제출한다고 하셔놓고 왜 지난주에 요구한 특활비 자료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까 법무장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상세히 설명드렸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내부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법사위원님들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사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이 정부기관의 특활비 실태 점검하신 적 있으시죠? 네. 당시 감사원은 특활비 집행 내역과 증빙 실태 등을 비교 분석해서 문제 사례를 찾아내겠다고 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아마 저는 그 당시에 없을 때인데요. 하여간 여기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점검도 사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행의 그 하나의 상세 내역까지 전부 확인할 수는 저희들이 없고요. 그래서 스스로 어느 통제를 갖추고서는 이 특활비를 차용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그 올해부터 특수활동비에 저희들이 대한 그 계산 증명 결산서에다가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실태 점검을 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계산 증명 지침이 저희들이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근데 거기도 약간 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가져갔을 때는 집행 내용 확인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목의 성격상 기밀성이 유지되는 부분에서 일일이 다 누굴 만나고 누굴 어떻게 했고 하는 것 갖다 밝히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쓸 수 있는 돈을
뭐 그 규모는 뭐 국회에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줄 건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 룸을 둔다는 것이 참 너무 애매한데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검찰 특활비 감사 진행했지만 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 확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감사원이 혹시 봐주기 감사, 맹탕 감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 감사원이 그렇게 했나? 그런데 이번에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감사원도 똑같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특활비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모두 검찰과 똑같은 논리를 대면서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아까 말씀하셨던 장관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내용 보셨죠? 네. 네. 법원은 검찰이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징비 등의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수요되는 경비라 제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거 법원에서 논파된 논리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지난 한 해 택시비로만 총 5억 6,700만 원을 썼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1천만 원 더 사용하셨죠? 아십니까? 네. 감사원은 택시비 인상과 직원들 야근이 늘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새벽 3시에 노래방에서 새벽 1시에 마사지 업소, 식당, 카페에서 부른 기록까지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 앞에서 탔다는 얘기지 거기서 나와서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명동에 저희들이 사무실이 일부 저희들 그 건물 리모델링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퇴근하면서 야근하고서 나왔을 때 택시를 그 팀앱을 잡으면 앞에서 나왔다. 뭐 그 골프 앞에, 연습장 앞에서 우연히 필라테스 연습센터 앞에서 우연히 택시를 탔다. 아니야 우연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담당 그 법사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하여간 그렇게 보도자를 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역에서는 설명을 다 국회 드렸다니까요. 인근이라고 쓰셨어요. 게다가 국회 인근이라고 기재해서 본인들의 사적인 사용을 감춘 게 아닌가. 이게 아니, 그때 감사원 여기 예결이 끝나고선 12시 넘어서 직원들 퇴근할 때 그때 택시 씁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가지고서는 저 인근에 가서 마포 가서 밤늦게 뭐 식사할 때도 있죠. 이것도 인근에서 하여간 그러면서 또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라고 택시비를 알겠습니다. 좀 줬고요. 나중에 그렇게 용도에 맞게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차곡차곡 살펴보면 철저히 검토해보면 알 일이고 감사원장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기관을 감사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게 감사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맹목적 충성을 다하고 국민 혈세를 본인들 주머니처럼 쌈짓돈처럼 써고 검찰은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에 무혐의 처분을 하고 감사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에서 면죄부를 주고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더니 혹시 서로 동지애가 생기신 건지 짬짬이로 봐주는 건지 암묵적 협약이라도 하셨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뭐 했습니까? 현직에 있는 문재인 전 정부 인사 다 찍어내려고 코렐 리스트 받아서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서슴지 않는 표적 감사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 사무 처리 규칙,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무시해가면서 먼지털이식으로 억지 감사, 위법 감사, 민간인 사찰을 벌이더니 민간인 사찰을 벌인 범죄자에게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뭐만 하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불가침의 성역입니까? 전 정부 때리는 거 절반만이라도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감사했더라면 정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겠습니까? 법원의 판결마저 농락하며 김건희 여사를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기관들이 검은 돈까지 국민의 혈세로 휘두르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특활비를 지침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범죄 행위임을 윤석열 정권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 계십니까? 예. 네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상권 분립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검찰, 감사원 모두 법 논리를 창조해내며 정말 미꾸라지처럼 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농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3년 4월의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처장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자문서를 편집해서 공개하면 며칠이면 끝났을 것을 굳이 종이 사본을 고집하며 그마저도 백지 영수증을 냈고
증빙 서류를 다 먹칠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먹칠을 해서 제출한 이유입니다. 지침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행태를 은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 수사에 준하는 집행만 가능한 특활비가 국가무수직원 포상이라며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한우 암소구이 전문점, 그리고 염소 고기 전문점, 커피 전문점까지 쌈짓돈처럼 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집행한 업추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남 한우집 49만 원, 48만 원 쪼개기 결제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 고깃집에서 15차례 61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지침에 어긋난 집행. 그게 사익을 위한 행태였다면 횡령과 직권남용의 범죄 행위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저희 사법부가 해야 될 말은 그 판결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판결 존중을 통해서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판결은 존중하신다는 얘기죠. 게다가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한다면 더 심각한 행태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 대검찰청 30개 부서가 만든 특활비 기록은 공개를 거부했어요. 대법원이 이미 공개하라고 한 정보와 성격, 정보 모두 똑같은데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은 타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특활비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면 검찰이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건마다 다 맥락이 다 있을 테니까 기본적인 이제 원리라든지 법리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판례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 각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포섭하고 적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여러 가지 기록을 다 봐야지 구체적인. 건건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리 없다는 당연한 명제마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이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사정기관에서 법 왜곡과 위반이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삼권 분립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권력기관들이 삼권 분립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나 지출 증빙 서류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리에 따라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찰과 똑같이 지연 전략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도가 그렇게 용도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쓰셨다. 믿어달라는 지금 얘기시군요. 계속 정보 공개 저희 청구 감사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개별 건건마다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면 도대체 법원의 판결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법을 모욕하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행태가 아닙니까? 부적절하다는 것을 넘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단호히 저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강력한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대훈 행정처장님, 이게 또 시간이 처장님, 예. 혹시 그 구시대적 색깔론 메카시즘 21세기에 또 다른 부활했는데 이게 들려드리면 아마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법조계 좌경화 뿌리는 오래되고 깊다. 김일성의 비밀교시가 법조계 적화를 도모했다.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의 좌경화 시도와 체제 전복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언론은 사실상 접수됐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거를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부적절하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는. 네네. 최근 법원에서 방통위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 혈세로 1억 4천만 원의 녹을 받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 SNS에 직접 공유한 글이에요. 그래서 박문진 재판부는 좌편향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전사들이 필요하다. 이진숙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삼권 분립마저 흔드는 고위공직자 행태 용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예. 예, 그 발언 내용에는 이제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